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것도 있지만 의문이 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질문 있으면 해요. 부다의 말씀에서 책거리를 해야지. 질문들 없어요? 부다의 말씀은 뭐 가볍게 이해했어요? 질문은 이메일로 할래? 다른 질문들 없습니까? 질문들을 하나만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진도를 나갈까요? 또 열심히 또 아비담마로 들어갈까? 아비담마 복잡한데. 우리 8강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드랍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교가 다 한 사람 다 한 것 같고. 질문 없어요? 다른 그 계절학기 과목은 중간고사를 보나?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걸 기말고사만 보면 되니까. 질문이 없는가 봐요. 예? 질문해요? 크게 얘기해. 성적 산출할 때 드랍자 포함인가요? 그건 당연한 소리를 하네. 드랍자 빼고 할까? 아니요. 그거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그렇게 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내가 그래서 많이 드랍하면 남은 사람한테 이익된다 그랬잖아. 단지 수용을 못 받는데 그러면 못 본 사람하고 잘 본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면 잘 본 사람이 억울하잖아. 못 본 사람대로 이렇게 주는데 드랍자 포함해서 다 계산한다. 그게 질문이야? 중요한 질문이 다 궁금했던데 그건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5명이 시작했다가 첫 주에 42명으로 됐다가 지금 30명 29명 남았나? 29명 남았는데 지금 안 나온 친구들이 9명이야. 이거 포기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뭐 나는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하고 뭐 소감은 쓰겠지만은 뭐 그렇게 부담 안 주고 하려고 하긴 하지만 뭐 알아서들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질문이 많을 거고 공부 적당히 한 친구들은 이번 강의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고 끝날 거고 질문이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지. 이 어려운 걸 배워놓고 아무 질문이 없다. 도대체 모르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질문 없으면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부할까? 계속? 명상을 할까? 공부할까? 명상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 경험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조금씩 경험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험해주는 명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이제 금요일 날 송주암 올라가서 한번 같이 해보고 또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90장인데 이걸 다 마칠지 반쯤 하다가면 그만둘지 아비담마에 대한 공부를 좀 해. 이게 이전에 이제 인도 불교사를 오늘 개관하는 것만으로 마칠 수 있고 아비담마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대승불교 공부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뭐 욕심내서 막 할 거 없으니까. 자, 인도 불교사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초기불교를 배웠는데 초기불교 앞뒤의 맥락을 좀 보고 초기불교 이후에 불교는 어떻게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한 5000년 정도의 전에 인더스 문명이 시작합니다. 인더스 강유역. 아리아인들이 서북부 인더스 강유역으로 미국에서 펀잡 지방은 지금의 델리 지역이에요. 델리. 뉴델리. 인도의 중앙이죠. 그 다음에 기원전 1200년에 1600년에 리그베다가 힌두교의
기본 성전이에요. 신의 계시의 수였다는 미국이다. 그리고 대략 기원전 600년까지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유역에 진출해. 겐지스강은 이제 사진을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강. 인더스강은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 초기 힌두교가 성립했다. 초기 힌두교를 바라문교라고 하죠. 브라흐마니즘이라고. 기원전 5세기에 도시가 성립하고 반베다적 자유사상이 발달했다. 자유사상가가 배출됐다. 6명의 대표적인 자유사상가들, 육사외도, 프라나카사파 도덕부정설, 빠꾸다카자야나의 7요소설, 마칼리쿠살라 운명론, 아지타키 캄발의 유물론. 이 세 사람은 유물론자들. 마칼리쿠살라는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사명외도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존재는 해탈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결정론을 얘기했고, 산자야는 회의론자,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마하비라의 자연화교가 있었고, 대표적인 자유사상가는 마하비라의 자연화교와 고타마 부타의 불교였다. 자, 이게 인더스강 유역의 유족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좋지요. 인더스 지역에서 발견된 프리스트 킹의 스태츄예요. 그 다음에 이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이게 아리안족의 기본 문장으로서 나치가 이용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이 인더스 밸리에서. 그래서 이쪽이 인더스강이고 신두라고 하는 게 이쪽이 겐지스강이고 베다 시대의 인도라고 해서 그림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시기는 베다의 마지막에 우파니샤드가 고 우파니샤드는 이미 있었고 새로운 우파니샤드들이 만들어지고 기원전 한 3, 4세기까지 우파니샤드가 쭉 제작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불교 부처님이 활동한 지역은 이 지역이죠. 자,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불교가 발생하고 정착한다. 부처님이 인멸한 시기는 기원전 543년으로 6세기, 기원전 6세기죠. 그래서 현재 2019년은 불기 2562년이고 대략 부처님은 2642년 전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죠. 불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때부터 세는 시간이에요. 자, 1결집이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고 나서 일어났다. 2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경전 편집회의를 해요. 편집회의를 했다 해서 글로 쓰여진 게 아니고 전부 다 암송해가지고 서로 정리를 합니다. 다 암송해서 전해요. 붓다 인멸한 뒤에 완전한 열반에 든 뒤에 2개월 후에 그 다음에 제2결집은 약 100년 후 부처님이 입주가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다. 회사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이제 부파가 학파적인 불교들이 분열하던 시기다. 초기 불교에서 원시 또는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나 대승불교가 발생하는 쪽으로 나간다. 대승불교에. 근본 분열은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 대중부가 갈라진 것인데 대략 불멸 후 100년에서 아쇼카 왕 때까지 기원전 3세기까지 본별설부 테라바다나 유구의 전통에 의하고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인도를 원정와요. 그리스계 식민왕국인 박트리아 왕조를 아까 말한 인더스가 그 유역에다가 만들어요. 인도 안으로 못 들어와요 사실은. 인도까지 오다가 중간에 말라리아 걸려서 알렉산더가 죽지요. 젊은 나이에 죽고 다시 거기다가 온 데까지는 다 식민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다 철수하고 기원전 317년 마가다 왕국이 멸망해요. 마가다 왕국은 그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 아자타사토 왕부터 내려오던 마가다 왕국.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찬드라부타가 즉위한다. 아쇼카 왕은 이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죠. 그리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 우리나라 삼국 통일한 왕이 누구죠? 신라의 진흥왕인가? 제 생각에 여러분들
나보다 기억이 날까? 김유신이 때가 언제 다 잊어버렸어? 혹시 공부했잖아. 아쇼카 왕이 어쨌든 칼링가라는 남인도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서 이제는 힘쓰지 마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다스리겠다고.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강했겠죠. 그때 전도사, 이때 전도사는 전법,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도사를 파견해요. 이때 스리랑카로 가고 그리스로도 가고 중앙아시아 내륙도 가고 전 세계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니까. 그 다음에 아쇼카 왕 때 제3결집이 일어나요. 세 번째 병전 편집회의. 이때 스리랑카의 남방상자부 테라바다가 전성된다. 기원전 2세기에 산스크리트 문법이 확립되고 이것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인도 내에서의 쓰여지는 불교 경전이나 논서들은 산스크리트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말이니까죠. 힌두교가 성립된 게 기원전 3세기, 2세기고 법전과 민중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대소사시와 민중들의 문헌인 뿌라나는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옛적 이야기. 자, 기원전 2세기에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슌가 왕조가 일어났다. 남인도 지역에서는 안드라 왕조가 개창하고 기원전 2세기 163년경에 박트리아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박트리아 왕조의 메난드로스 이거는 그리스 발음이고 빨리어 발음으로 밀린다라고 하는 왕이 즉위해가지고 이 왕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이면서 인도 불교, 인도의 당시에 여러 사상가들과 토론해가지고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스님하고 대담한 것이 밀린다 왕문경이 됐어요. 그때 초청받은 스님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에요. 20대 아주 젊은 비구 스님인데 승단대에서 너무 좀 이렇게 잘난 척하다가 너 가서 왕하고 대담하고 와 해가지고 스승이 보내가지고 대담하러 왔어요. 스승은 와가지고 이제 밀린다 왕을 이제 토론으로서 완전히 설득시키고 불자로 만들죠. 첫 번째 만나자마자 대답한 말이 이 나가세나 존재가 이 왕한테 한 말이 왕은 왕자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현자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왕자의 대화는 뭐고 현자의 대화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왕자의 대화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왕자의 대화입니다. 현자의 대화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모르는 것을 또는 자기가 상대방의 논리에 이렇게 이해된 것들은 거기에 따르고 이렇게 현명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합리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겠죠. 그 왕이 현자의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합니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방식을 해서 불교 안에서 자기가 본 여러 가지 난제들을 질문을 많이 던져요. 현대인들한테도 많이 와닿는데 단지 잘 안 와닿는 것은 비유 같은 것이 조금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유는 기원전 2세기에 인도에서 그리스 사람과 인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 불교 이해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대화체로 이루어져요.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마우리아 왕조의 전체, 아쇼카 왕이 정복한 인도 전체 통일 인도의 모습이에요. 마우리안 다이내스티. 이렇게 표정가지고 다 통일했어. 여기 맨 밑에 타밀족하고 스리랑카 이쪽만 빼놓고 나머지 다 인도를 통일해요. 깔링가는 여기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살육전을 펼치고 마지막 인도를 통일해버려요. 인도 그리스 왕국 이쪽에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인도 카우카소스에서 그레코 박트리안 킹덤이 있었다. 자, 기원전 1세기 슌가 왕족이 몰라 하고 기원전 1세기에 경전이 스리랑카에서 처음 문자로 기록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 인도에서도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해요. 비슷한 시기예요.
기원전 1세기에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단편으로 발견돼요. 지금. 스리랑카 아니라 인도에서. 스리랑카 거는 스리랑카는 사철이 더운 나라예요. 근데 인도, 중앙아시아, 북부 인도 쪽은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서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바미야, 촛불, 얼마 전에 그 탈레반들이 막 폭파시키가 이렇게 촛불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동부 쪽에 남아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가 아직도 발견되는 것들도 있다고. 자, 기원전 1세기 만우법전. 만우법전은 인도의 법전입니다. 법에 대한 거.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됐다면 이건 인도의 법전으로서 성립되고, 만우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인간. 부파불교의 20개 부파분열을 마쳤다. 이게 부파불교 전체 모습. 남방 테라바다에서 상자부에서 분별설부로 해서 상자불교가 현재 테라바다 나왔고, 화지부계통, 독자부계통, 그중에 법장부, 설일체부가 유명한 북방불교와 관련이 있는 부파들이고, 독자부라는 부파는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인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윤의 주체로서. 굉장히 비불교적인 것 같지만 또 비불교라고 하기도 어렵고, 뭔가 윤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정량부의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대중부에는 일설부, 개인부 해가지고, 대중부에는 이 상자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대중부라고 하고, 이게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아쇼카 왕 그 시기 내에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18부파로 다 분열하면서 20개의 부파로서 기원전 1세기경에 아마 부파 분열을 마치죠. 기원 1세기부터 대승불교 흥기하고 밀교 이전의 시기다. 대승불교 흥기 시기가 더 뒤로 물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기원전 1세기죠. 현재 출토에 의하면. 그래서 AD 1세기 전후라고 했지만 기원 1세기 전후에 신대승불교 운동이 대승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신불교 운동으로서 대승이 발전했다. 초기 대승불교 반야 법화 화엄 정토가 인도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13살에서 31살까지 행적이 없는데, 그때 만약 여행을 했다면 이집트나 인도를 여행하고 대승불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법화경의 가르침이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고. 자, 그건 뭐 기독교에서는 부정하지만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1세기 쿠샤낭조가 시작되고, 이런 건 뭐 크게 이름만 들어두고, AD 67년에 중국으로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되고, 마하바라타 안에 있는 바가바드 기타가 성립돼요. 여기 안에 이제 인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인도 바라타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말해요. 마하바라타 할 때 바가바드라는 것은 신이에요. 신의 노래라는 뜻이야. 크리슈나라는 신이 나타나서 전쟁에 고민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설득해서 너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건 지든 상관없다. 상대방이 죽어도, 이런 식의 전쟁 자체를 의무를 행하는 왕족들이나 무사계급의 의무로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힌두교의 중요한 성전이에요. AD 100년경에 안드라 왕조가 최성기를 맞이했다. 간다라와 마투라의 조각이 조속돼요. 조각이 이제 처음으로 나와요. 기원 2세기경입니다. 그 다음에 2세기 카니시카 왕이 등장해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한다. 자, 불교가 이제 2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기까지 부파불교 종간 유식 열애장으로서 불교가 학파적으로 완전히 이제 성숙한 시기에 이르고, 정통 아라문 사상계통, 힌두교 계통의 전통 철학이 완성돼요. 상키아 요가, 니아야 바시시카, 미맘사 외단타, 문법학파의 어느 철학. 우리가 하는 요가는 이 요가학파의 기본적인 아사나 수련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명창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작업인데, 상키아는 이론적인 학파고, 니아야 논리학파, 바시시카 자연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고, 미맘사 제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베단타는 이제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해서
베다의 완성을 얘기하는 철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문법학파는 산스크리트 문법이 완성되면서 언어가 바라는 창조주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하고도 통하는 말이에요. 언어의 중요성. 언어 자체가 창조주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언어 철학을 펴니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나는 뭐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불가 인류로 400년, 600년 지난 다음에 제4결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AD 5세기 구탕조가 몰락하고 중간 유시파 속에 힌두교의 시바 신앙이 6세기 말에 들어가고 AD 7세기 600년대부터 밀교가 출현해가지고 인도에서 비클라마실라라고 하는 불교 대학, 승려들의 대학이 파괴될 때까지 불교가 이제 마지막 쇠퇴기를 걸어요. 이슬람은 622년 이후에 인도 땅을 침입하기 시작해요. 이슬람이 모하메드에서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외국으로 펼쳐나가요. 7세기 전반부터. 현장 스님이 인도에 취재했던 게 현장 3장이 629년에서 645년 대당 서역기라는 걸 남기고 그 다음에 의정 스님, 이 다 우리나라 스님이 아니에요. 현장과 의정은 다 당나라 스님들이에요. 자, 당나라 시대 때 통일신라의 해초 스님이 이제 인도로 들어갔다가 페르시아까지 여행하고 옵니다. 왕 5천 축전 5개의 천축국을 가서 지은 여행기를 남기는데 이 여행기는 완본이 남아있지 않고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뒷부분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남겨있습니다. 도랑 석굴에 있던 것을 프랑스의 페리오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해가지고 페리오 발견해서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어요. 물론 그 사진 보는 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 이슬람 인도 서북부까지 침입하고 이슬람이 인도 중앙부에 11세기에 침입해서 1203년에 비클라마실라 대학이 파괴되고 인도 불교가 공식적으로 소멸하고 티벳과 동인도 치타공 지역, 지금의 방글라데시 영역에 불교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클라마실라 이 절은 800년경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불교 전통을 보면 이래요. 인도에서는 초기 불교가 있었고 보파 불교가 대략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져요. 불교가 이 보파 불교가 인도 불교의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주류다. 대승불교가 기원전 1세기 전후에서 나타나가지고 또 13세기 초까지 가다가 사라지고 대승불교가 보파불교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밀교 전통이 7세기부터 생겨났다.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가 기원전 3세기 전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사라졌다. 밀교도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의 불교가 이 대승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워낙 큰 흐름이니까 들어왔는데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졌느냐? 대중들이 결국은 선택하지 않아요. 스리랑카 민중들이. 중앙아시아는 그레코 불교, 박트리아 불교가 남아있다가 6세기에 사라지고 비단길을 통한 불교 전파에서 좀 남아있고 마지막 7세기 이후, 8세기 이후에는 티벳 불교가 남아있습니다. 동아시아는 한중일은 화엄 1세기경에 아까 67년에 전해졌다고 하니까 1세기경에 중국으로 전해져서 화엄, 천태, 선종, 정토종 이루고 나중에 밀교가 마지막으로 7세기 이후에 인도에서 발생한 밀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일본으로 들어와서 퍼졌다. 지금도 남아있죠. 한국은 밀교 전통이 이 의례로 남아있어요. 의례, 만트라 수행이나 의례 같은 걸로. 지금 설명하는 게 좀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어요? 자, 그렇게 불교가 지금 살아있는 불교 전통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의 테라바다 불교, 중앙아시아 티벳 불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살아있는 세 불교 전통이에요.
자, 붓다 인면으로 제자들은 가르침을 정비하고 교단의 규범을 정비하며 교단은 출가 제자 중심으로 체제를 만들어갔고 아쇼카 왕 기원전 3세기에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인도 각 지역과 스리랑카, 그리스계 왕국과 중앙아시아까지 불교가 전도사를 파견했다. 기원 1세기 중국으로 전해졌고 4세기에 한반도로 전해졌다. 고구려 372년 소수리왕 2년 백제 침유왕 원년 신라 진왕 때 불교가 공인된, 이거 공인된 연도예요. 공인됐다는 말은 불교 믿어도 좋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데 불교 믿어도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나요? 이미 이 연도보다 훨씬 빨리 수십 년, 10년, 수십 년 전에 이미 불교는 전해졌고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줬다. 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왕권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비 종교가 사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고구려 영계 소문 같은 경우는 도교를 신상해서 불교를 좀 탄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왜 신라는 이렇게 늦어졌냐? 여기는 4세기 후반인데 여기는 6세기 초반이냐? 신라는 육부족의 고유한 신앙이 너무 강했어요. 부족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래서 마지막에 육부족의 한계를 넘어서고 신라가 왕권이 힘을 갖춘 진흥왕 때 그때 이제 불교가 공인되죠. 2차전의 순교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불교가 전해진 루트입니다. 여기 서북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해서 3세기에 동북 인도에서 발생해서 서북 인도로 갔다가 스리랑카로 전해지고 스리랑카에서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이쪽까지 다 보로부도로까지 다 전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승불교가 다 전해지고 여긴 대승불교가 남아있고 밀교까지 동남아시아 불교, 그다음에 인도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동아시아 불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원래 소승불교라고 써 있는데 상자불교로 바꿨어요. 소승이라는 말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또는 대승불교가 이 상자불교로 폄하하면서 쓰는 말이니까 쓰면은 잘 안 맞다 이렇게. 인도 불교 교단은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서 시작해서 18 또는 20개 부파로 전개했고 부파는 독자의 율과 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걸 아비담마를 추진해요. 율에 대한 해석과 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법에 대한 해석. 그래서 학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비담마는 신체와 세계, 마음과 마음작용에 대한 존재론, 인식론, 번뇌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체계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펼쳤다. 대승불교 이론 형성에 아비달마는 큰 영향을 줬다. 부파불교의 논리들이. 자, 인도의 부파불교는 인도 초기불교 이후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메인스트림이었다. 주요 부파는 설일체부, 경량부, 남방상자부, 독자부, 대중부 5개 정도인데 우리는 설일체부와 남방상자부에 좀 관심을 두고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 대륙에서는 마투라에서 간다라에 이르기까지 서북 인도를 중심으로 설일체부가 중심이 되어 법장부, 화지부, 대중부 계통에 설출세부가 있었고 서인도에서는 독자부, 정량부, 스리랑카에서는 상자부가 세력이 강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부파불교는 상자불교다. 테라바다. 한국 부파불교는 남방상자부와 설일체부를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분야하고 바로 들어가나? 테라바다.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나? 좀 봅시다. 상자불교에 대한 얘기. 그러네.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났네요. 좀 더 볼까요? 테라바다까지 할까? 자, 테라바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전해진 불교는 남방상자부 테라바다라고 하고 가장 보수적인 부파의 하나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계율에 대한
엄격한 그 준수를 강조한다. 계율로서 부파불교는 자기의 그 그룹 공동체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시켜 왔어요. 기원전 3세기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전법 활동으로 스리랑카에 전해진 상자불교는 자체적인 경율론의 3장과 풍부한 주석문어 등이 중심이 되어 싱할리어, 스리랑카 고유 언어에서 빨리어로 번역한 사람이 붓다고사가 번역을 했고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주석수의 주석문어, 법주서가 전승이 됐다. 5세기 이후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남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해졌고 빨리어 유래 정통성을 지켜오고 한국에는 대략 11년 전에 한국 테라바다 교단이 성립됐습니다. 스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50명 내외 되나. 더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 스님들이 만든 교단이고 태국 스님들도 들어와 있고 미얀마 스님, 스리랑카 스님 다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활동은 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교민, 자기대 교민들 대상으로 또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장 활발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얀마 스님, 한지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법승, 담마연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있던 대학에 내 석사 제자였던 스님이 스리랑카 스님인데 동국대에서 박사받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자, 현재 테라바다는 교학과 수행 체계가 가장 잘 남아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서양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다.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 한국에도 최근 20년 또는 30년 전부터 윗바사나 수행법이 전래되고 빨리어 불전 연구와 번역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윗바사나 수행 단체들은 윗바사나 수행 가이드 다음 카페에 있고 빨리어 문헌 번역은 초기 불전 연구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 번역을 해왔다. 우리가 초기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빨리어 3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남방상자부 전승 경전이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전해지는 부파불교가 전해지는 경률론 3장이다. 3장 법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경전, 부처님의 말씀, 율, 그 다음에 승단의 계율, 그 다음에 논, 말씀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정리해놓은 논서가 있습니다. 그게 경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긴 경, 중간 길이 경, 주제별로 모은 경, 수에 따른 경, 여러 가지 경. D가 마지마, 상유타, 안구타라, 쿠타카, 니카야가 있고 율자는 경분별. 이때 경이라는 것은 계율 조항들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건도부, 대품, 소품, 구수. 여기 역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논장, 아비담마는 법집론, 분별론, 계론, 인시술론, 논사, 쌍론, 발출론. 이렇게 다 7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담마를 다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를 공부할 거니까 법집론은 법에 대한 총설. 이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오온이든 뭐 12처든 18개든. 분별론은 경의 입장과 아비담마 입장에서 법을 분류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집론과 분별론. 계론은 아직 번역 안 되어 있고 법의 포섭 및 상호관계. 인시설론, 사람들에 대한 것은 범부에서 성인까지 사람에 대한 해설. 논사, 아쇼카왕 시대의 3차 결집을 주도하면서 이설을 여러 가지 이설이라고 하지만 이단이라고는 안 하고 다른 주장들이라고 해요. 불교는 이단으로 서로 원수지고 헤어지지 않고 부파로서 나눠져요. 각자 계율과 경전 해석이 다르면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쌍론은 법들의 포섭관계 및 생멸 등의 관계를 설명했고 발치론은 24조건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다. 이게 발치론이 가장 강제예요. 발치라는 말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에 대한 설명. 자, 상자부 불교에서 말하는 정법이라는 무엇이냐. 아까 정법을 바르게 배운다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정법이 뭐뭐 있었죠? 담은 많이 배우는 것과 참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오근, 신정진, 염정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테라바다는 그걸 다시 요약해서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 교학적인 측면에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수행의 체계, 이걸 파리야트라고 하고 파티파티라고 해요.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의 체계와
마지막 빠띠 위에다 통달, 깨달음이 있어요. 수타원부터 아라한의 사도 사과의 깨달음과 열반을 획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정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자부 테라바다의 주석문헌 5세기에 정리된 주석문헌 중에서 10장의 주석서를 보면은 이 정법의 세 가지 요소는 5,00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해요. 2,500년은 약간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500년은 다시 상향곡선. 그래서 불기 2,500년이 1954년에서 56년도에 그때 제6차 결집을 테라바다에서 일으켜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까바에라고 하는 공원에 있는 마하파산나부아라고 인공 이 건물을 굉장히 큰 건물을 줘서 그 안에서 몇만 명의 스님,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6차 결집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불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계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테라바다의 아비담마는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 뭘 정리를 하느냐?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것은 아비담마의 주제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작용, 마음 구수. 마음 구수는 마음에 속해 있으면서 마음 작용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항목으로 느낌이나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인식 과정, 우리의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오운의 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대상을 알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느냐는 걸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인식은 안 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졸거나 기절하거나 잠에 빠질 때 들어가는 마음, 선종 속에 잠깐 들어가는 마음, 죽음의 마음, 업과 과보에 대한 것은 우리 과정에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6장이 물질에 대해서 다뤄요. 아까 지수화풍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 24가지에서 28가지 물질을 다루고, 그 다음에 범주에 대한 것을 7장에서 다뤄요. 해로운 범주, 혼합된 범주, 깨달음에 이르는 37 보리분법, 일체법의 범주를 5원 12처 18개 사제의 양상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때의 말씀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연기죠. 연기는 18장에서 다뤄요. 조건의 길라잡이, 12연기하고 24조건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9장이 명상 주제의 길라잡이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실청정, 4단계 송인의 도화가에서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이거는 본래 책 자체는 짧아요.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요. 아비담마타상가까지는 이제 정전이 쭉 확장되다가 아비담마 7론을 이 딱 작은 글 속에 딱 압축시켜놔요. 이거 완전 요점 정리야. 그 다음에 이 요점 정리가 된다면 다시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쪽으로 아비담마 논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상자부에서 말하는 4가지 궁극적 실제, 진짜 있는 것, 리얼리티, 담마라고 이것을 파라마타 담마,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으로서 심소법, 마음 구수라고 하는 심소법이 있다. 오운으로 하면 수상행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질. 우리는 물질은 있다라고 생각하죠. 세계가 물질 세계니까. 근데 이 물질을 아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 하나의 마음이 마음 작용에 의해서 89가지나 121가지 양상으로 펼쳐져요. 마음 작용은 52가지가 있어요. 이때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이 50가지고 수와 상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들은 유의법들이고 조건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인데 마지막 열반이 하나 있다. 이건 무의법. 조건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일치유에서는 5가지로 분류, 이건 4가지 분류를 하는데 심불상행법이라는 것을 마음과 결합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테라바다에서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는 것들은. 이제 담마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테라바다와 설일치유가. 자, 진리는 무엇이냐? 궁극적 진리가 있는데 이걸 담마라고 하고
관습적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개념이라고 한다. 우리 언어는 다 개념이죠. 궁극적 진리는 왜곡됨이 없는 실제하는 고귀한 진리인 법이다. 이 법들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3단계를 거친다. 유의법들은 이 순간에만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가져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 합의로 불리워지는 관습적인 표현, 명칭이다.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죠? 고유한 성질이 없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걸로 봐요. 개념. 근데 이 개념 중에서 우리가 실제 뜻을 갖고 있는 개념이 있고 명칭만 있는 개념도 있거든. 여기에 명칭으로서의 개념과 뜻으로서의 개념이 있다. 개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따라서. 막 만들 수는 없죠. 언어라는 것은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것이니까 내가 말을 막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지.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인이 이해되는 말을 써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물어야 돼. 언어를 소통하려면. 근데 가장 의사 전달 소통 수단으로 말은 쓰지만은 말이 가장 오해를 낳는 것이기도 해요. 언어가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개념은 고착화되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아는 깨끗하다는 것으로 왜곡돼요. 자아라는 개념이 있다. 자아는 영원한 것이고 자아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것이고 또는 자아는 나다라는 것이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왜곡돼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72법 플러스 열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82법이에요. 총. 형성된 법은 물질 18개 플러스 10은 추상적인 물질 아까 말한 신불상의 법 같은 것이 있고 마음부수 모두 71가지이고 형성된 법은 형성되지 않은 법 열반이 하나 있어요. 총 72가지 법 또는 추상적 물질을 포함해서 82가지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특성을 가지고 열반은 무아의 특성만을 가진다. 열반은 무상하지 않아요. 상락, 무아, 정 이렇게 대승불교는 상락아정을 얘기했지만 이것만이 윗바사나 수행이 대상이 된다. 실제하는 법들만. 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근본 물질이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들이 있어요. 실제하는 땅, 물, 불, 바람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이 안에도 지수화풍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물질은 지 따로 수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결합되어 있느냐? 지수 화풍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 그 다음에 향, 맛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고 영양소 여기까지 결합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들. 인간이면은 여성의 남성의 물질이 있고 심장이 있고 그죠? 생명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감각 기능이 살아있으면 작동하면 눈, 귀, 코, 혀, 몸에 감성 물질이 있어요. 감성이라는 말은 세포들을 말해 각각의 시각세포, 청각세포, 후각, 미각, 촉각 이 세포들 이거 다 물질들이죠. 미세한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색, 소리, 냄새, 맛도 다 물질이고 감촉은 땅과 불과 바람의 세대가 모여서 감촉을 일으킵니다. 여성 물질, 남성 물질이 있다는 것도 재밌죠?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호르몬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여성 물질의 여성적인 측면, 물질의 남성적인 측면입니다. 심장 토대는 이 심장에 있는 정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물질 토대를 심장 토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심장에 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해요. 동양 사상에서는. 그래서 하트 하면은 심장을 가르치고 마인드 하면은 뇌를 가르쳐요. 이렇게. 마인드는 이 레셔널한 마음이고 하트는 이모셔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적 마음과 이성적 마음 어떤 것이 더 우리 삶을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감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정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은 생각도 나쁜 생각들만 올라와요. 화가 나면 마찬가지로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의 로고스는 파토스, 감정적 경험에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받아요. 조절할 줄 알면 다행인데 조절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심장 토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고하고 느끼고 뭘 아는 마음의 물질적 토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물질이 있어요. 생명물질은 육체적 예컨대 심폐사 할 때 심폐의 생명 상태. 그 다음에 이걸 생명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마음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대충 대비하면 뇌사 할 때 뇌의 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생명 기능이 있고 물질의 생명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적인 물질은 공간의 요소, 몸의 암시, 말의 암시. 몸의 암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말의 암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것들이 다 추상적인 물질이에요. 물질의 생성, 상속, 쇠퇴, 무상, 물질의 특징들 이것들도 추상적 물질에 속한다. 추상적인 물질이니까 실제하는 물질하고 좀 다르죠. 근데 물질 요소를 이걸 다 분류해놨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정신으로는 마음과 마음 보수가 있다. 마음은 하나인데 89가지나 121가지 양상을 띈다. 빨리 아르담에서 정신을 마음과 마음 작용으로 나누고 마음은 윤회의 세계인 3개와 출세관심을 포함하는 89개나 121가지 양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마음의 분류는 테라바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다. 작용만 하는 마음은 선악이나 선악의 결과 생긴 마음이 아닌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다. 무기의 6가지 인식작용,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알 때마다 이 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도 아니다. 알미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선악을 넘어선 아라 안의 자비활동, 아라 안의 행위 자체가 선악을 넘어서 있고 선악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선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지 악을 하고 악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선악 업을 짓지 않는다. 순수한 행동으로 자비활동만 남긴다.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실감 마음, 출세감 마음이 쫙 작았네. 얘기하나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대충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중생들의 마음이 있고 성자들의 마음이 있다. 세간의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뉜다. 출세간의 마음은 출세간 8가지 마음, 수타원의 도가, 아나함도가, 아나함도가, 사다함도가, 아나함도가 8가지죠. 근데 이게 각각의 선정의 단계마다 일어나서 이 8가지가 더 확장되면 더 많아져요. 욕계에는 쉬운 4개의 마음이 있다. 불선한 마음이 12개, 선한 마음이 21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무기심은 36가지가 있다. 여기 쉬운 6가지가 무기심의 쉬운 6가지 중에는 색계, 무색계, 욕계에 속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같이 봐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하나에 나도 답답하네. 마음은 다양하다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더 나옵니다. 자, 좀 더 보면은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의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인식 과정의 마음이라고 해요. 눈, 귀, 코, 혀, 몸이 그죠? 안입이 설신이 작동하는 것을 오문 인식 과정. 5가지 문. 눈은 시각적 정보,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문이죠. 귀는 소리, 청각적 데이터가 들어오는 문이죠. 그래서 다 이거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문은 마음이에요. 뭐 오문인식 과정 분명한데 의문은 욕계 인식, 본산매 인식, 출세간 도화가 인식 과정, 마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경험돼요. 욕계의 마음과
본산매를 든 새끼, 무새끼의 마음과 출세간의 마음.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마음이 흐르는 상태가 있다. 과거생부터 현생으로 이어지는 재생연결시.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존재 지속신부수의 밥안가. 밥안가는 명상하다 깜빡 졸았는데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졸 때 이때 밥안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의 마음. 이거는 죽고 나니까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죽음의 순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태어남의 순간의 마음과 죽음의 순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요.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해요. 한번 더 봅시다. 욕계의 마음,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욕계의 마음은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결과, 작용만 하는 마음 네 종류가 있고, 색계에는 불선한 마음이 색계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매를 닦으면 불선한 마음이 안 생겨. 탐진치의 바탕을 두는 선한 마음과 결과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고, 욕 무색계도 선한 마음, 결과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고, 출세간은 선한 마음과 결과의 마음만 있다. 마음과 마음부수, 마음작용은 마음이 주도자이고 왕이고, 마음부수는 마음의 의지에서 존재하며 신하의 비유가 돼요. 마음과 마음부수의 관계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며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져요. 같은 대상이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마음과 마음부수가 같이 일어나고 물질적 토대가 같아요. 기본적으로. 뭔 소리인지 정말 어렵죠? 그냥 막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듣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진도 나누기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아비담마가 간단하게 이해될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다 강의를 못할 정도로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은 쭉 훑어보고 이해할 만한 것들만 건져내요. 자, 마음 부수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아는 것들 많으니까 너무. 자,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있어요. 마음과 함께 7가지 접촉이 있어요. 우리가 감각 기관으로 감각 대상을 아는 것을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접촉은 항상 일어나죠.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요. 오온에서. 그 다음에 인식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 수상사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상태가 항상 일어나요. 잠시라도 집중되고,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선정을, 참매를 갖는다는 것은 이 집중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그 다음에 명분은 이 생명 기능의 마음 부수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 7가지는 항상 작동해요. 이거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는 말은 선하다, 유익하다, 해롭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이 밑에는 해롭고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유익한 마음과 결합되면 얘들도 다 유익해지고 얘들이 해로운 마음과 결합되면 얘들은 해로워가지고 이거 자체는 중립적인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52명이 있는데 항상 대동하는 신하가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참가하는 신하가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13명은 13개의 마음부수는 얘들은 간신도 충신도 아니에요. 간신들이 작동할 때 얘들도 간신 노릇하고 충신들이 작동할 때 얘들도 충신 노릇하고 뭔 소리지? 간신과 충신이 왜 나오는지. 간신은 해로운 마음부수. 자, 어리석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불안한 마음. 이것이 해로운 마음.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4가지가 있고 때때로 일어나는 해로운 탐욕, 사견, 암환심,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게으름, 졸음, 의심 이런 것들이 때때로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부수.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어요? 이 강의 괜히 들었다 후회가 나나? 아니면 더 이해해야겠다 막 욕심이 일어나나? 자, 유익한 마음부터 봅시다. 믿음이 있어요. 삼보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믿음, 마음 챙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 챙김을 연습한 이유는 유익한 마음부터를 기른 것이다. 그 다음에 양심,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두려워하는 마음, 잘못한 것을, 탐욕 없음, 만약에 물건을 나누거나 보시하는 것, 성냄 없음, 이게 자애예요. 이 자애와 마음 챙김은 주로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마음 챙김과 분노 없는 자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유익한 마음 부수 중에서 19가지와 항상 대동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 이때 몸은 마음 부수들이에요.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능숙해지고 올고 다닌다. 여러분들 명상하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명상하면 마음이 명상하는 동안이라도 좋아지냐? 이런 유익한 마음 부수가 길러지니까. 근데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시 해로운 마음 부수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일어나는 6가지는 발음, 말, 행위, 생계가 활정도에서 3가지가 때때로 일어나는 것, 2가지 연민과 기뻐함 때때로 일어나고 마지막 지혜가 때때로 일어난다. 유익한 마음 부수를 길러서 해로운 마음 부수를 극복하고 이 13가지는 유익한 것을 길러내면 유익한 쪽으로 쓰이니까 이렇게 점점 길러서 마음 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디까지 되나? 악처, 욕계선처, 색계, 무색계가 있다. 악처와 욕계선처는 욕계고 색계, 무색계가 있죠.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욕계, 육천. 악처는 안 좋은 것, 욕계선처는 좋은 것.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까로는 3개의 숫자입니다. 무색계에 또 4가지가 있고, 욕계선처는 인간,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학천, 타워자천. 욕계 6천이 있다. 이렇게. 사천왕, 그러니까 사바에서 사천왕 나오죠. 3명이 죽고 1명이 살아서 어쩌저쩌. 4명의 천왕과 그들을 시중 들고 봉사하는 존재들, 33명의 존재가 태어난 천상, 야마천은 천상의 행복에 도착한 존재, 도솔천은 만족하고 기쁨에 다다른 존재, 화락천은 스스로 창조한 부귀영화와 재물을 즐기는 존재, 타와자지천은 다른 이들에게 창조된 대상들에서 자신의 원함이 일어나게 한 존재. 뭐 어쨌든 욕계 6가지 천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3천과 도솔천이 많이 나옵니다. 사천왕천도 나옵니다. 색계는 초선천의 3가지, 범중, 범보, 대범천, 이선천의 3가지, 소강, 무량광, 광음천. 광음천이 자주 나오고 대범천이 종종 나와요. 삼선천은 소정, 무량정, 변정천. 사선천은 광과천, 무상전천. 그 다음에 정거천에 무번, 무열, 천연, 선견, 색구견천 5가지가 있습니다. 무색계는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쇠천, 비상기, 비상천. 3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면 악처, 인간, 유격천, 추선, 이선, 삼선, 사선, 세상과 영역과 수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천상의 세계 전체가 31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31가지죠. 지옥에서부터 비상비, 비상천까지. 인간은 밑에서 5번째. 이후에는 다 천신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수행의 계획부터 다음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거기 관악시 도서관 앞에서 모이고 월요일 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